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표현은 바로 이것인데요. 읽기는 쉽지만 그 사용법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어서 이 단어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일단 어떻게 이 단어를 읽으면 좋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이 단어는 읽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환기입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환이 장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보다는 환기 이렇게 읽어야 하지만 사실 장단음을 구별해서 읽기란 요즘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어쨌든 저는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기. 자, 첫 번째 글자의 경우에는 1급에 배정되어 있는 불을 환자입니다. 총 12획이고 입구자가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설문에 잘 찾아보면 부를 호자에 고자입니다.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입구자의 뜻을 따르고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 설명드리지만 조칠 종자 있지 않습니까? 따를 종자, 조칠 종자의 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의 글자가 이것인 거죠. 사람이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뒤를 좇는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래서 입구의 뜻을 따르고 옆에 있는 환, 이게 보통 빛날 환, 클 환이라고 하는데 환자는 음을 담당했다. 이게 맞겠죠. 그런데 예부터 이 글자와 이 글자는 서로 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는데 왜 이런 환자를 썼을까요? 빛나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만 이것을 만약에 크다라고 한다면 크다의 뜻도 있으니까요. 누구를 부를 때 입을 크게 하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허신이 설명한 대로 이 글자는 그냥 발음만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크게 목소리로 부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글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준 4급에 배정되어 있는 일어날 기자입니다. 총 10획이고요. 그리고 달릴 주자가 부수로 되어 있네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이 되는데 사실은 이 글자 몸 기자가 아니라 뱀 사자가 맞는 것으로 일단은 설문해자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달릴 주자, 이 사람이 이게 어디를 점프하고 있는 빨리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어쨌든 달릴 주자의 뜻을 따르고 아까 뱀사가 원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뱀사자는 소리를 나타낸다. 뱀사하고 일어날 기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발음이 통했던 모양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거 스라고 하고 얘는 치라고 하니까 뭐 비슷할 수도 있고요.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시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키라고 얘기하니까 또 비슷한 발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발음만 유독 기와 사이기 때문에 서로 잘 통하지 않고 오히려 몸 기자가 일어날 기자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지금의 발음 요소는 좀 더 가깝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허신의 설명대로라면 이 뱀사자 같은 경우는 뱀도 되지만 대부분은 몸을 웅크린 태아의 모양도 모두 상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태아가 그렇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두 발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시작하다도 되고 뭔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인신이 되는 거겠죠. 참고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 뚫려 있는 것은 몸 기자이고요. 중간만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은
이미 이자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완전히 꽉 막혀 있는 듯한 이런 거는 뱀사자입니다. 사, 기, 이 뭐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환기는 무엇일까요? 불러서 일으킨다. 우리말에 정확한 게 있죠. 합성어가 불러일으키다. 불러일으키다가 정확한 환기의 뜻이 됩니다. 자, 뭐 감정도 되고요. 주의도 되고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환기라는 거는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킨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르다, 일으키다. 부르다, 일으키다. 불러일으키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주의를 환기하다라고 하면 이 환기를 떠오르는 게 아니라 공기를 바꾸는 환기를 떠오르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신선한, 굳이 영어로 하면 fresh air를 이렇게 바깥에서 가지고 온다?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그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이나 어떤 주목을 받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 여론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생성하는 걸 말합니다. 자, 예문을 볼까요? 의식의 환기.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촉발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서 이 사람이 의식이 이렇게 막 고양되게 북돋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의식의 환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당국은 새 정책에 대한 여론의 환기를 위해, 여론의 환기라고 하면 여론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없던 여론을 이렇게 그렇죠? 북돋워서 새롭게 생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론의 환기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 행사를 마련했다. 여기도 환기죠. 이거 같은 경우는 고려대 사전에서 제가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시상의 환기를 위하여 일부러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시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불러서 오기 위해서, 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 말고도 자주 쓰는 게 있죠. 주의를 환기시키다. 그때는 이 주의입니다. 주목할 때 주의예요. 주의하다 할 때. 그렇죠? 주의를 환기시키다. 무슨 뜻일까요? 주목할 수 있도록 그 청중들을 이렇게 나태해져 있던 해이해져 있던 아니면 뭐 주목하고 있지 않고 있던 학생들에게 뭔가 중요한 얘기를 좀 매력적인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의 그 눈과 그 귀를 이목을 확 끌어당기는 것을 주의를 환기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위가 아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흥미를 환기시키다도 됩니다. 잘 쓰진 않지만요. 흥미를 환기시키는 건 뭘까요?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전환점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뭔가 해이해졌던 것을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분위기를 환기하다 이런 표현은 요즘 쓰는 것 같지만 분위기를 환기하는 것은 글쎄요. 좀 애매한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건 교수님들이나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주의를 환기하다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렇게 하면 뭐 주제는 바뀔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고 학생들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하지만 이 환기는 전혀 다른 뜻이다. 둘의 뜻은 서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환기 이것도 마침 좀 장음이네요. 자, 명사 탁한 공기를 맑은 공기로 바꿈. 우리는 오히려 이게 더 익숙하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예문이 간단합니다. 실내 환기. 환기가 잘 되는 방.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환기를 위해 창문을 활짝 연다. 이럴 때는 바꿀 환자에 기운 기자를 넣습니다. 쓰면 됩니다. 조금 헷갈릴 만한 것은 둘 다 장단음까지 똑같다는 그 부분입니다. 얘도 환기, 얘도 환기라고 읽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맥으로 분별하는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한자를 안다면 불러일으키다 아니면 공기를 바꾸다에 좀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말로만 이걸 만약에 구분한다면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환기. 이 환자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성, 환호라고 할 때는 부르는 목소리, 부르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환호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환호를 뭐 불렀다, 환호성 할 때는 환호는 기쁠 환자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쓰는 글자들도 있긴 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거는 소환이죠. 이것도 부르는 것이고요. 이거는 금일 한자 시간에 설명드린 적이 있죠. 밥이 다 됐으니까 와서 먹어라 라고 하기 부르는 겁니다. 큰 소리로. 소환, 그렇죠? 뭐 증인 소환, 뭐 검찰 소환 할 때 소환 많이 쓰죠. 얘도 부르는 것, 얘도 큰 소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마침 둘 다 입구자가 있죠. 아니면 시중을 드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사환 혹은 그런 사람을 사환이라고 예전에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엔 사환이라는 말을 뭐 하인처럼 집사처럼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예전은 부리려고 고용한 사람을 사환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고용하다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채용하다. 어쨌든 여기에서의 입구자 옆에 환자는 부르다, 큰 소리로 외치다, 부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기는 불러일으키다인데 1920년 동아일보에도 환기가 보입니다. 환기하노라. 그렇죠? 관용의 정신을 환기하노라. 정신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얘기겠죠. 사실 이 환기라는 표현은 최근에 쓰기 시작한 단어가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보신 것처럼 조선왕조실록의 환기를 검색을 죄송합니다. 자료 한자에 약간 착오가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자, 환기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니까 조선왕조실록에 8건이 검색이 됐고 실제로 이 환기라는 표현이 조선시대에도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8건밖에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은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으로 사용했던 것은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환기라는 표현은 예전부터 적어도 조선시대에도 사용하고 있었던 표현이다 라고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환기하노라 할 때 1920년대에도 쓰였고 조선시대에도 쓰였고 1957년 동아일보에도 보입니다. 보실까요? 여론을 환기. 지금도 여론을 환기하다라고 가끔씩 얘기합니다. 환기하는 것인 건 불러일으키는 것이니까 여론을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이죠. 문총서 결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환기라는 표현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 한중일 삼국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을까요? 바로 보시겠습니다.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환치라고 해서 우리와 똑같이 환기하다라고 쓰고는 있었지만 이 환자가 좀 다르게 생겼죠. 입구자는 똑같지만 옆에 글자가 획이 확실히 줄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앙자처럼 비슷하게 쓰고 있죠. 왜냐하면 이 글자보다는 그렇죠? 이 글자가 훨씬 쓰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어를 학습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중국에서는 이 환기와 공기를 바꾸는 환기가 발음이 똑같으냐? 발음은 같지만 성조가 좀 다릅니다. 불러일으키는 것은 환치라고 발음을 하고 그다음에 통풍시키는 것, 통풍시키는 것은 환치라고 해서 환자는 똑같지만 치자가 서로 성조가 다르다. 뭐 이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죠. 환기, 환기.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강기라고 얘기합니다. 환기 똑같은 뜻이고요. 우리랑. 일본도 우리처럼 공기를 바꾸는 것도 강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한자를 쓰지 않으면 둘의 발음은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즈흐라고 하면 통풍이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환기 두 가지 뜻 발음, 중국과 일본도 환기와 비슷한 발음, 상당히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걸 쓰실 때 우리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충분히 헷갈릴 만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arouse. 네. 이거 자체가 뭔가 그런 그 사람을 자극해서 이렇게 끌어오르게 불러일으키게 만들다. 그래서 arouse라고 단어가 되어 있었고요. 아까 흥분시키다도 있었기 때문에 excite라는 뜻도 되고 stir up 이런 건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이 사람을 선동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영어 표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동음이의어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단어 중 하나인 불을 환, 일어날 기 해서 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환기와 공기를 바꾸는 환기 두 단어가 발음까지 똑같아서 너무나 헷갈리지만 환기는 불러일으킨다. 여론이나 흥미나 학생들의 주의나 청중들의 주의를 환기하다. 이렇게 끌어모으다, 불러일으키다, 생성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자어 216번째 단어는 어떠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영상 보시고 뭐 또 제기하실 의견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환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또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